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서 해군과 해경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동남아시아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해군하고 해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그렇고 해군하고 해경이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헌 내지는 기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경제고 군사력으로도 세계 6위, 그다음에 엄청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 특히 IT 기술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국가인데, 이런 한국의 외형이 가진 것에 비해서, 외형에 비해서 한국이 지역적으로, 특히 지역의 안보 문제나 지역 질서 문제에 있어서 공헌이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지역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확대하고 전략적인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출발점으로서 해군하고 해경이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에 비추어 봐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쿼드 국가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같은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라는 전략, 그리고 유럽연합이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보면은 대부분 해양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는 해양에 딸려 있는 부분으로서 해양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 국가들, 지역의 전략 문제들이 논의되고 서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의 인태 전략이라는 것도 해양 협력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양에 관한 협력이 인태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도 여기에 일정하게 동참하고 나아가서 기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안보나 전략 문제에 관한 협력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해군과 해경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해양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정학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해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대륙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해양 연결성에 관한 논의는 지정학을 넘어서 해정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싶고, 바다를 중심에 놓고 모든 전략적인 논의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행동들이 전개가 된다면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 역할이라고 하면은 해군과 해양경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당연히 해양을 중심에 놓고 일어나는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해군과 해경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 지역의 전략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지상군을 동원한다, 육군을 동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행동들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지금까지 많은 그런 지상군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상관이 없겠으나 아직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민감성을 줄일 수 있는 해군, 해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사실은 해군과 해경이, 특히 해군이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항구를 방문하고 그 해군과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서 활동을 하는 것이 다른 군이 가는 것보다는 정치적 민감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또 해군이나 해경이 지역협력에 참여를 한다면은 주로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구조 군안, 그다음에 환경 문제, 자연재해 문제, 해상 안전, 이런 문제들로부터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정치적 민감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특히 해군은 군과 관련된 문제에 당연히 집중을 하는 게 맞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해경은 해상에서의 법 집행 문제, 예를 들면 초국가적인 범죄나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같은 법 집행 문제, 또 해양 국경 문제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럼 한국 해군과 해경이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심각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또는 엄청나게 깊은 리서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당장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로 논의의 향후 더 진행을 위해서 좀 실론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던지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단계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협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작해야 되는 협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뭐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범위에 다양한 하부 지역들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가장 한국과 관계가 깊고 협력 관계가 깊은 동남아 아세안 지역을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낮은 수준에서 지금 당장 해군과 해경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포함되는 것들은 동남아 해군의 역량 강화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해양 상황 인식, 흔히 MDA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양 상황 인식에 관한 협력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그 해양의 법 집행에 관한 협력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로는 군사 외교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언급을 하면은 동남아 국가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은 되게 큰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남아 국가 군의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모는 크고 정치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은 무기 체계라든지 해군의 능력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의 앞선 해군력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소한 자기 방어를 위한 해군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많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해양 상황인식이라는 문제도 뭐 해저로부터 시작해서 해상 위에 그 공중까지 포함해서 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기 국가에 해당하는 그 영역 안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인데, 뭐 해군력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런 해양 상황 인식 능력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의 역량이 조금 더 높아져야 동남아 국가들도 최소한 자기네 해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넘어서 또 뭐 동남아 지역에서 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그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대표적으로 정보 융합 센터들이 있는데, 이런 곳과 한국이 조금 더 협력을 깊이 하는 것도 이런 그 해양 상황 인식에 관한 협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해양경찰이 주로 할 수 있는 해양 법 집행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국가적인 범죄, 마약 밀매, 그 다음에 국경의 문제, 인신매매, 또 동남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야생 동물과 식물의 밀매에 관한 것들, 대부분 다 국경을 넘어서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해경이 상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해양경찰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을 설립하는데 그런 그 조직 역량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군사 외교적으로는 그 한국 해군, 특히 해군 사관학교에서 학년별로 그 순항훈련과 해양훈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거의 일환으로 중간 기착지에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더 많이 넣고, 또 나아가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 항구에 기항하고 거기에 있는 한국 교민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현지의 그 오지 지역에 가서 대민 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확장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해야 되는 협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주도의 해양 합동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남아 지역 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해양 훈련들은 대부분 강대국,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중국 주도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강대국이 펼쳐놓은 판에 가서 참여를 하는 정도 수준인데 한국이 좀 더 낮은 수준의 협력, 예를 들면은 구조 군안이라든지 해상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하고 한국이 주도해서 해군 차원 혹은 해경 차원에서 합동훈련을 좀 전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군사적인 합동훈련들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건데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중견국가와 중소국가 사이에 새로운 군사협력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남아 지역의 항구, 특히 해군, 항구들의 한국의 그 해군 함정이나 해경 함정이 정박해서 거기서 보급을 받고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게 한국 함정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파견했을 때 현지에서 지원을 받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시설을 동남아 지역 국가에 만듦으로써 그 해당하는 국가, 그 호스트하는 국가의 함정 수리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해군이나 정비 능력 관련된 역량 강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아직까지는 한국 해군이 많이 하고 있지 않은 또 일부 낮은 수준에서 하고 있는 초보적인 것들인데 상당히 넘어야 될 그 도전 과제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해군이나 해경이 더 넓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대표적으로 뭐 함정 같은 장비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해군의 그런 장비들을 함정들을 늘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또 한국 해군이 동남아 지역의 일정 부분 한국 해군의 자산을 그쪽에 투입을 한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북한에 도발했을 때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군과 해경의 자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관련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